안녕하십니까.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35번째.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을 가지고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댓글을 봐도 사주가 공부가 됩니다. 3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미호장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답변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1년생 음력 1월 27일 밤 11시 55분 시이면 일주가 어떻게 되는지요? 병호 아님 을사인지요? 철학관에선 갑진이라고도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 주셨네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댓글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호장님께서 주신 사주로 뽑으면 을사일주가 나올 때도 있고 병호일주가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하루 상관이 돼버리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바로 자시입니다. 자시. 자시, 하루의 시작은 자시부터 시작한다는 설이죠. 그러면 자시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죠. 이게 우리나라 시를 적용했을 때고, 지금 시로 보면은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가 자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학설은 뭐냐면은 이 하루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니까 이 밤 11시나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일주를 적용해야 된다는 학설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호장님이 올려주신 사주에 당사자가 밤 11시 50분이니까 다음날 일주로 해서 병호일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리 하루 시작이 자시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음날로 넘어가려면 자정, 밤 12시죠. 12시가 넘어야 다음날인데 어떻게 11시 50분에 태어났다고 자시라고 해서 다음날로 하느냐. 자정이 넘어야 다음날 시가 되는데, 그래서 자정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날 일주로 해서 을사시를 써야 된다, 이런 학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자정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설은 자시가 시작되는 11시나 11시 30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정이 안 넘었다 하더라도 다음날 일주를 써야 된다는 학설.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자시에 태어났더라도 자정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날 일주를 써야 된다 하는 학설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학설 때문에 일주가 두 개 나오는데, 저는 참고로 자정이 넘어야 다음날 일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을사일주를 추천하는 그런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신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야자시 조자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차이가 일주가 날 수 있다는 학설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맘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요즘 댓글 많이 올려주시죠. 선생님, 정임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임수는 금생수 해주는 뿌리가 있는 커다란 물인데도 합이 된다는 말씀인데, 어차피 수생목을 하니 합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 임수 경우 생을 받는 것보다 생을 하는 게 먼저라고 보는 거네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참 그 합에 대한 질문이, 합이나 충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만큼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도 정임 합이 나오는데 그만큼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자, 이 질문은 실전 사주풀이 57번째 정기사업으로 준재벌이 된 여자분 사주에서 나오는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실전 사주 팔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 마무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 금생수를 받은 물이 상당히 큰데 이 뿌리가 있는 임수가 어떻게 정임합목을 할 수 있느냐, 수생목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임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죠. 자, 임수가 큰 물이 있어요. 물론 조그마한 쇠가 금생수를 해주지만 이 조그마한 쇠라 간에 좀 기별은 안 가지만 그래도 금생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물이 밑에 있는 임목,
너무 큰 나무죠. 큰 나무. 또 간목, 큰 나무. 이 큰 나무에 수생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기운들은 나무에 흡수가 돼가지고 거의 나무 기운으로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나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생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정화하고, 정화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합을 하면은 좋겠죠. 같이 사주에 물기운을 받은 나무 기운이 강하니까. 그래서 정임 합목을 하면 좋겠다고 정화가 합을 신청하면 이 임수 입장에서는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어차피 나무로 수생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기운으로 화하기 때문에 정임 합을 받아줘서 나무로 변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화 입장에서는 꼭 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수생목, 그냥 수생목 해도 된다. 또 정임 합목을 해서 나무 기운이 커졌다 해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합을 한다는 얘기죠. 나무 기운한테 이 물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나무 기운으로 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임 합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리차드 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이 댓글도 정임 합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네요. 선생님, 임수는 결국 정임목하여 목생화 하나요? 아니면 수생목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실전 사주풀이 59번째 호주에서 부동산업으로 큰 돈을 번 남자분 사주에 나오는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사주 팔자를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본인이 작은 불 정화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나무의 생조를 받은 큰 불병화, 사화,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 이 개수 정도는 이미 증발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아니면 수생목을 했든지. 그래서 이 큰 불이 나무의 생조를 받아서 불이 상당히 강해졌죠. 그러면 일간인 정화도 같은 불로 합세돼 가지고 상당히 큰 불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정임합목을 해가지고 목생하로 이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수생목을 했는지 여쭤본 거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니까 이 물은 어차피 나무에 생을 해주고 나무는 불을 생해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 물은 불이 커지는데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임 합목을 해도 어차피 이 수생목을 해가지고 나무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큰 물은. 그래서 물은 나무로 변하기 때문에 정임 합목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그냥 수생목으로 보셔도 되고 정임 합목을 한다 해도 좋다는 얘기죠. 이 불도 정임 합목이 되더라도 목생화를 큰 불한테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기운으로 간다는 얘기죠. 모든 기운은 불한테 지금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생목을 하느냐, 정임 합목을 해서 나무가 불을 생하느냐, 중요한 질문 중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불로 가기 때문에 정임 합목을 하더라도 불기운으로 가고 그냥 수생목을 하더라도 불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정임 합목을 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은 그 사주에 그 합을 받아주는, 정화가 받아주든 임수가 받아주든 그 받아주는 입장에서 서가지고 합이 됐을 때 뭐라 할까, 본인의 이해타산을 따져야 된다 할까, 어떤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시고 그러면은 합의 성립이 잘 보이실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선생님, 위명조는 양인격 신강사주 아닌가요? 갑경충 하기 전에 합이 먼저이기 때문에 갑기 합토를 하고요. 덕분에 기울극도 피하고요. 오히려 양인격에는 편관칠살이 양인 가살이라 하여 규격 아닌가요? 그리고 목기운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목기운은 연지, 월지, 지장간에도 모두 갑을이 있고 목기운이 센 것 같은데요. 오히려 경금이 용신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화기운이 많고 인호술 삼합으로 묘술 합으로 경금이 용신 금을 생해주는 기토가 희신 같아요. 천간에 경금이 있고 기토가 있어 대기격인 것 같은데요. 수목은 기신이고요. 대운이 남방에서 서방 신유술 금국으로 흘러야 좋을 것 같은데
천간 대운이 안 좋게 흐른 것 같아요. 신사 대운은 좋았고 23세의 대운 이모부터 계수 이때 정신이 완전 나간 듯해요. 지금 대운은 금국으로 흐르는데 천간이 간목 을목으로 나가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볼 땐 남명으로 태어나서 군인이나 경찰이 됐으면 크게 됐을 거라고 보여요. 아무튼 대운 흐름이 망가진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좀 긴 댓글인데 질문의 요지는 나무기운이 많아가지고 신강사주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신강사주를 눌러주는 쇠가 용신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자, 이 질문은 실전사주풀이 86번째 틱장에다 알고 계시는 여자분 사주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자, 먼저 이 사주가 강사주 아니냐.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고 양이 나무들이 이렇게 많고 이 지장간에도 갑을이 있으니까 신강사주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 나무는 많이 있지만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그러다 보니 이 나무가 힘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갑경충을 하는데 충을 피해서 각기 합토를 한다고 그래서 충을 피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자, 이 일간이 갑목이라는 얘기예요. 갑목이 갑기 합토를 하더라도 이 일간은 변하지가 않아요. 갑목이. 종을 해가지고 갑목을 버리고 뭐 종살격이 됐든지 종제격이 됐든지 종합격이 됐든지 해서 갑목을 버리는 그런 종격으로 변하면은 이 일간이 변해가지고 흙으로 변하지만은 그렇게 종격으로 가지 못하죠. 이런 비겁들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기 합토를 하더라도 이 갑목의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흙이 좀 많아졌다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일간은 정으로 가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스란히 갑경충이 된다는 얘기예요. 갑경충이 되고 갑경충이 되면 이게 장작으로 뽀개져 가지고 이 오화한테 던져주니까 오화가 상당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묘목도 술토 안에 있는 정화 사주가 아주 조열하기 때문에 이 묘목이 정화를 생해서 묘술 합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기운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 나무들이 개수는 많지만은 작은 나무들이고 이 불에 던져져서 불기운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 경금이 용신이 될 수가 없죠. 용신이 될 수가 없고 갑경충이 이루어지고 오술 합보담도 갑경충으로 인해서 이 장작이 돼서 오화한테 던져주고 또 묘목이 술토 안에 정화를 생해서 묘술 합화까지 이루어져서 이 사주는 불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사주가 개수가 비겁들이 많지만은 강한 사주가 절대 아니다는 얘기죠. 불이 오히려 나무들이 불에 화한 사주가 돼서 불이 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사주가 아니다는 거 아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오행을 개수로 파괴하면 오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자,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댓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